자,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양문석 후보를 사기죄로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양문석 후보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뭡니까? 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겁니까?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온통 언론에서 양문석을 사기꾼으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양문석은 이렇게 외칩니다.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자, 양문석 후보의 입장은 지금 들으신 그대로이고요. 양문석 후보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입장문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좀 자꾸 시끄럽네요.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잠원동의 아파트요. 31억 원에 산 거 그거 팔겠습니다. 팔게요. 그리고 그거 대출금 갚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그거 안고 가겠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을 하면요. 공익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올리면서 돌려보죠. 마무리는 이러했습니다. 입장문의 마무리.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이게 포인트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각에서는 이 정도 논란이 불거졌으면 후보직에서 내려오시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분명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제 양문석 후보의 SNS 입장문은 좀 설득력이 좀 있는 입장문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양문석 후보가 낸 입장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대출 과정에서 편법인지 불법인지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는 양문석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정의를 따져보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 채 몇 채씩. 근데 이분은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연끌을 한 거예요. 연끌을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편법인지 불법인지가 2차적으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불법인지 편법인지를 가려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기준은 그거라고 봐요. 이분은 양문석 씨한테 그 대출을 소개했던 그 새마을금고 직원이 과연 이 모든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모든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문석 후보가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해명을 제대로 더 해야 되고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고 또 그 집을 팔아가지고 남은 금액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이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맞는지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문석 후보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양문석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소위 캐스팅보트라고 불리워지는 충청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문석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사과문 SNS 올리고요. 집 팔려갖고 대출금 갚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입장이 되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더군요. 음주운전을 하고요. 차를 팔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는 양문석이라는 분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사기 대출 받아서 산 집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난 걸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집을 파는 거하고 자기가 사기 대출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이걸 왜 사퇴 안 시킵니까? 여러분, 그럼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사기 대출을 받은 것과 집을 팔겠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음주운전하고 나서 차 팔면 음주운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시점, 타이밍, 빨랐다? No. 일각에서는 늦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먼저 지난달 28일 날 양문석 후보의 이 의혹과 관련된 첫 보도가 나왔고, 어제 이 두 가지 좀 굵직한 일이 있었어요. 양 후보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새마을금고가 현장 검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야, 이거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지금 대출 나간 게 좀 시끄러운데 이게 정말 적법하게 양문석 후보 딸에게 11억 원의 대출이 가게 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사기죄로 양문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러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양문석 후보는 집 팔게요 라는 입장이 나온 것인데, 구자홍 차장님, 어제의 입장문으로 양문석 후보의 논란, 이제 총선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좀 이렇게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총선 투표일까지 이제 8일 남았는데요. 일주일 뒤인 다음 주 화요일 4월 9일까지 양문석 후보가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는 지금 편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다수 국민들은 혹시 편법을 가장한 사기 대출 아니냐,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그 사업자를 내는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그 사업자라는 이유로 11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 예. 이게 일반 국민의 법 상식, 대출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대출받은 당분인은 대출한 지 6개월 만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11억이나 빌린 사람이, 그리고 5억이나 되는 막대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 어학연수를 간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양문석 후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사업자 대출을 어떻게 냈으며 5억 원을 누구한테 샀으며 5억 원어치 물건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물건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큼 팔았는지, 그래서 법인세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환급받았는지 앞으로 답변해야 될 것이 차고도 넘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과연 양문석 후보가 그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